1차 시는 기초공사의 종류 및 말뚝박기의 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기초공사의 종류, 기초는 뭐고 기초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면, 기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구조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어디로? 집안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초의 구조물입니다. 이러한 기초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형식으로 설계되는데, 어떤 부분에 따라 가지고 설계되냐면, 첫 번째로 집안의 상태, 집안의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기초 크기나 기초 형식이 정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의 규모,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하중의 크기,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하중이 얼마만큼 크냐, 그리고 하중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초의 종류 및 형식이 정해집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초의 구조입니다. 기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는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 기초의 상부 부분, 위에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초판, 기초를 얘기할 때는 기초판과 지정으로 나눠주는데, 이게 기초판이에요. 우리가 이제 푸팅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상부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래쪽 밑에 부분은 지정입니다. 파운데이션, 지정.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하고 기초판이라고 하는데,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갖고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기초라고 얘기하면, 기초는 두 가지 구성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판과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정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단한 안반 집안이라든가 충분한 집안의 지내력을 확보한 상태는 지정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기초판으로만 형성될 수 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지정이고, 위에 부분은 기초판이다 이해하시고, 지정의 종류도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잡석 지정,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직접 지정, 직접 기초판을 앉히는 부분. 그래서 잡석을 깔아놨는 부분은 잡석 지정. 그리고 가운데 두 개 있는 이 부분은 말뚝, 파일이다 이거죠. 말뚝은 파일 형식으로 된 걸 말뚝 지정이라고 해요. 파일.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걸 동그란 원통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우물통 기초, 케이슨 기초, 또 피어시 기초,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아주 깊은 기초, 깊은 곳에 지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릴게요. 기초의 종류에는 기초판의 형식에 따라 가지고 분류되는데, 기초판 위에 있는 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독립기초, 연속적으로 줄기초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호박돌처럼 독립되어 있는 기초 말고 쭉 연속적으로 벽체를 따라 가지고 연속적으로 줄기초라고 되는 거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줄기초라고 해요. 그리고 매트기초, 온통기초라고 그러죠. 그죠? 전체를 기초판을 앉히는 부분. 그래서 기초판의 형식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뭐 연속기초라고 했는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다음에 지정 형식에 따라 분류. 기초판 하부에 있는 지정 형식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분류되느냐, 직접 지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기초판을 직접 앉히는 부분, 잡석이라든가 아니면 버린 콘크리트를 써가지고, 여기 이제 버린 콘크리트 써가지고 바로 기초판을 위에다가 앉히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지정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말뚝 지정. 뭐 기본 지정은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말뚝 지정은 콘크리트 파일이나 강간 파일 이런 부분을 갖고 설치하는 그런 말뚝 지정. 이걸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해요. 기성 제품, 기성 제품이잖아요. 기성 말뚝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현장에다가 설치하는 방법, 말뚝을 항타하는 방법, 말뚝 박기, 항타, 압입, 뭐 설치, 이거는 다 말뚝을 설치하는 어떤 용어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뚝을 박는다, 말뚝을 항타한다, 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죠. 말뚝 지정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거를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기성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현장에서 직접 탓을 하는 공법, 현장에서 직접 설치하는 공법, 이게 이제 현장으로 본다 이거죠. 요거는 그래도 다른 말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자리에다가 콘크리트 말뚝을 형성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나눠지는데, 기성 말뚝을 박느냐 아니면 현장 콘크리트 파슬로 말뚝을 설치하느냐,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죠. 현장 파슬 말뚝은 관이공법이 있고 프리팩트 콘크리트 파일이 있어요. 뒤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면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깊은 지정, 아주 깊은 곳에 설치하는 지정은 깊은 지정이라고 했어요. 해안가라든가 바다 속에다가 교각을 설치할 때는 깊은 곳에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초판을 앉히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는 피어식 기초라든가 케이슨식 지정을 씁니다. 그죠? 아주 깊은 데까지 지정을 내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케이슨식 지정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케이슨식 지정에서는 우물통이 있고 박스 케이슨이 있어요. 그죠? 방파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박스 케이슨을 많이 쓰고, 교각 하부에 쓸 때는 우물통 케이슨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량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항만공사 시간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정 형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직접 지정, 말뚝 지정, 깊은 지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말뚝 기초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뚝 기초의 공법에는 말뚝 파일이라고 하는 말뚝을 구조물에 지지하는 지정 기초. 구조물을 기초판 하부에서 충분한 지내력이 확보되는 단단한 집안, 튼튼한 집안까지 내리는 지정을 우리가 지정 기초, 말뚝 기초라고 해요. 사용 용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튼튼한 집안이 매우 깊은 데에 있는 그런 집안, 이런 부분에는 말뚝 지정을 씁니다. 그죠? 직접 기초가 불가능할 때, 직접 기준은 뭐 작습 지정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고층 건물의 하중을 단단한 집안까지 내릴 때,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하중이 많잖아요. 그죠? 하중이 크다 이거죠. 하중이 크다. 이럴 때는 단단한 집안까지 내리기 위해서 말뚝 지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뚝 기초 공법 중에 항타 장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말뚝을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항타 장비예요. 그죠? 뭐 항타기, 천공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천공기는 왜냐하면 최근에는 말뚝 구멍을 팠어. 먼저 프리보링으로 해가지고 먼저 팠어. 말뚝을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매입하는 안에 삽입하는 매입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천공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항타기는 어때요? 항타기는 과거같이 항타기에다가 디젤 햄머나 이런 걸 달아가지고 위에서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항타를 해가지고 땅땅땅 때려가지고 말뚝을 박는 이런 부분을 항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어는 항타기나 천공기나 이렇게 같이 쓰고 있어요. 예. 장비는 약간 크기에 따라 가지고 분류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뚝 항타 장비로 일체화로 표현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항타 장비는 먼저 첫 번째로 톱시바가 있어요. 위에 톱시바. 톱시바는 맨 상부에 있는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톱시바라고 해요. 오늘 이 용어를 설명드린 이유는 건축기사나 안전기사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장비를 보면 장비 명칭을 알아야 장비의 어떤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할 때 안전상을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백스테이트는 이 뒤쪽에 리다를 잡아주는 뒤쪽에 있는 삼각대기로 비슷한 버팀대식으로 있는 거 요거를 리다라 그래요. 백스테이라고 그래요. 백스테이. 그 다음에 스크류가 있죠. 스크류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그죠? 집안을 뚫기 위해서 있는 스크류. 그 다음에 아웃리그. 아웃리그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장비의 뒤쪽에 있어가지고 장비의 정도라든가 어떤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아웃리그. 그리고 케이싱이 있어요. 케이싱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부 쪽에 있어요. 하부 쪽에. 공벽을 보호하는. 천공을 해서 땅을 파고다 보면 흙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케이싱이라고 하는 외부의 어떤 관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케이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더, 읽기 나름인데 요게 이제 메인 주축이에요. 가장 수직으로 큰 부재. 이거를 리더라고 해요. 리더. 이게 모든 장비들을 모든 그 부품들을 알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더 상부에 있는 게 이제 톱시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거 상부 오거 있고 하부 오거가 있어요. 요거는 상부 오거고 요거는 하부 오거예요. 상부 오거는 스크류를 돌리는 오거, 회전을 시킨다 이거죠. 오거 장비가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하부 오거는 밑에 케이싱을 돌려요. 스크류를 돌리는 게 스크류는 땅을 파게 돌리는 거고 케이싱은 케이싱 자체가 내려가기 위해서 파진 땅을 내려가기 위해서 케이싱을 돌리는 오거가 있다. 두 가지. 그리고 발전기. 항타 장비나 천공기 장비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죠? 엔진으로 가동되지만 일부 전력이 생산돼가지고 전력으로 많은 거를 주변 기기들을 많이 동작을 시켜요. 그래서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그리고 무한궤도는 집안이 연약한 집안에서도 빠지지 않도록 탱크 바퀴 같이 이렇게 궤도식으로 되어 있는 걸 무한궤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연약 집안에서도 잘 견디는 힘이죠. 그죠? 그리고 드롭 햄머가 있어요. 드롭 햄머는 말 그대로 햄머예요. 햄머는 위에서 내리는 햄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파일을 말뚝을 받고 난 뒤에 말뚝 두부를 땅땅땅 때려가지고 완전하게 치지 지방까지 선단 지방까지 도달할 때까지 만드는 햄머. 그래서 요게 드롭 햄머예요. 요게 이제 캡이고 드롭 햄머의 캡이고 위에가 뜰공이가 있죠. 뜰공이라는 걸 위에서 떨어뜨려서 만드는 축, 요걸 뜰공이라고 해요. 요 뜰공이가 조금 더 표현하면 요 뜰공이가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말뚝 밑에 캡을 씌우고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땅땅 때려서 말뚝을 선단 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항타 장비의 구성 요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은 말뚝 항타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세 가지가 있어요. 타입 공법과 매입 공법, 현장 타설 공법이 있어요. 타입 공법은 말 그대로 타입이 뭐예요? 때리는 거죠, 그죠? 숯하면 알잖아요, 그죠? 때려서 만드는 면. 그러니까 타입 공법은 때려서 박는 공법이 되겠죠. 때려서 말뚝을 기성 콘크리트 파일을 위에서 뜰공이나 햄머로 때려가지고 박는 공법인데 이 공법은 유압 햄머가 있어요. 이 때리는 햄머가 유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유압으로. 그리고 드롭 햄머는 위에서 뜰공이처럼 떨어뜨리는 낙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젤 엔진으로 이 햄머가 디젤 엔진으로 가동되면서 디젤 엔진의 힘으로 해가지고 때려 박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동 공법. 우리 그 시트 파일 박을 때 바이브로 햄머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이브로 햄머 같은 거 시트 파일로 박는 이런 부분도 H 파일이나 시트 파일 같은 거 박을 때 진동 공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진동을 해가지고 연약한 집안 같은 경우는 주가지고 파일을 집안에다가 박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타입 공법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공 속도가 매우 빨라요. 왜냐하면 디젤 햄머라든가 유압 햄머를 이용해가지고 말뚝을 그냥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연약한 집안에다 박아버리니까. 그래서 시공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이 많은 집안이라도 연약한 집안이라도 상관없이 박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타입 공법은 타격에서 박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이 매우 커요. 그리고 전석층이 뭐예요? 전석층이나 붕적대에는 파일 파손이 우려돼요. 선단부가 파손된다 이거죠. 파일 하부에 호박돌 같은 게 이렇게 덤성덤성 있다 이거죠. 군데. 이런 전석이 호박돌이라는 얘기죠. 그죠? 붕적대는 뭐예요? 붕적대. 산 위에서 굴러내려온 큰 암반, 바위 같은 게 한 1m, 2m 정도 되는 암반이 사이가 있는 게 붕적대죠. 그죠? 이런 부분에 말뚝을 박다 보면 이 호박돌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계속 때리면 파일이 균열이 가버린다 이거죠. 파손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타입 공법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매입 공법이에요. 매입 공법은 그대로 프리보링 공법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말뚝을 설치할 부분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다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공법이 되는 거예요. 공법에는 프리 공법과 SIP 공법, 소일 시멘트 인젝션 프리캐스트 파일을 해가지고 소일과 파일을 일조화시키는 거예요. 압입 공법, 그야말로 뭐 연약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압입을 해서 넣는 방법. 이렇게 프리보링 공법을 가장 많이 써요. 프리보링 공법을 많이 쓰는데 이 매입 공법도 장단점이 있어요. 소음과 진동 발생은 타입 공법보다는 훨씬 작아요. 훨씬 작다. 왜냐하면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말뚝을 박으니까 때리는 것보다는 소음이 작다. 그 대신 기성 콘크리트 팔뚝 이런 품질 관리가 매우 우수해요.
때리는 공법 같은 경우는 충격이야. 충격 파일을 가지고 낙하구에 따라 가지고 파일이 균열이 갈 수도 있는데 매입 공법 같은 경우는 진석이라든가 이런